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5월 10일 고용 동향 지수가 107.49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4월 도매 재고가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4개월 연속 증가 중입니다. 미 백악관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연준의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존 3.6%에서 3.2%로 완화됐습니다. 애플이 WWDC에서 새로운 인터페이스 리퀴드 글래스를 공개했습니다. 헤어드가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로보택시 기대감이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기대했던 미중 간 무역 협상도 또 이틀째로 넘어갔고 소문난 잔치였던 애플의 WWDC에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도 장 막판에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해당 기자회견에서 일론 머스크 CEO와의 관계 개선을 시사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그래도 하루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민주당이 유통업계 전반을 겨냥한 규제 법안을 다수 발의하면서 어제 장 마감 이후 유통주들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 같이 고민해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노믹스와 관련된 특집 방송 오늘도 진행됩니다. 오늘은 여러 산업군 가운데 AI를 주제로 얘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혼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기다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홀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 지난 주말 사이 6,000선을 돌파했었죠. 6,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은 6,005에서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 역시나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섹터별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부진했던 건 유틸리티 쪽이었고요. 선방했던 건 임의 소비재 쪽이었습니다. 임의 소비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바로 테슬라 때문이었죠.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하고 있었는데 장 중반부터 상승 전환됐고요. 장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일론 머스크와의 CEO의 이 관계 개선을 시사하면서 4.6% 쭉쭉 올라줬고요. 또 여기에 애플, WWDC에서 시장 예상대로 그렇게 새롭다 할 내용들이 없었다라는 비판들 그리고 지적들이 나오면서 1% 밀려났고 또 오늘은 반도체 쪽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AMD와 퀄컴 모두 4%의 상승세 나타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채와 외환 시장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오늘 국채 그리고 외환 시장 역시나 미중 고위급 이 정상 무역 회담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4.48%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있을 10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30년물 국채 입찰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 또 외환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 역시나 미중 무역 협상을 주시했는데요. 자, 지금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낙폭을 만회했고요. 98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역외 환율에서 지금 현재 1,354원까지 떨어진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장 증시 체크 포인트들까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미중 2차 무역 협상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난 직후에 바로 얘기를 했죠. 생각보다 중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밝혔고요. 여기도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같이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일론 머스크 CEO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머스크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머스크 CEO가 잘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고요. 또 전화통화와 관련해서는 전화통화 의지가 열려 있다. 아마 머스크 본인이 트럼프와 통화를 하길 바랄 것이다라는 발언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해당 발언이 나온 직후에 테슬라의 주가 장 막판까지 쭉쭉 오르면서 결국 4.6% 상승 마감했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키워드, 바로 증시 강세론입니다. 자, 오늘은 시티그룹이 증시 강세론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S&P 500 전망치를 기존 5,800에서 6,300까지 올렸습니다. 당초에 시티그룹이 제시했던 S&P 500 전망치 원래 올해 초에는 6,500이었었죠. 그러다가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되고 또 관세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5,800까지 낮췄다가 다시 한번 6,300으로 올린 건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었죠. 도이치뱅크 그리고 RBC 캐피털, 여기에 또 주말 사이에 JP 모간까지 지금 증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렇게 시티그룹까지 올리는 모습을 봐서 월가 자체에서도 지금 증시 강세론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류들이 계속 형성되는 모습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증시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현수 아나운서와 확인해 보시죠. 네, 기업별 이슈들 출발해 보시죠. 먼저 7개 기업 상황부터 점검하고 본격적인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테슬라는 계속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일 전에 워낙에 큰 폭으로 떨어졌었죠. 14%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이 큰 낙폭을 만회할 기회 얼만큼 남아있는지 계속해서 주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4% 넘게 올랐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쉬어가면서 느꼈던 반도체주의 선방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으로 장세 이어갑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WWDC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는 못하면서 1%대 낙폭 보인 모습이고요. 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어제에 이어서 강보합권으로 장세를 가져가면서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애플의 WWDC부터 체크해 보시죠. 우리가 기다렸던 한 주의 처음을 여는 이벤트였죠. WWDC 드디어 현지시각 9일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개막을 하는데요. 우리 매일경제신문에서 찍어왔던 사진 자료를 함께 넣어봤습니다. 현장 분위기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좀 기대했던 건 새로운 AI 관련 소식이 나오느냐,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새로운 시리가 나오느냐였는데요. 역시나 이 부분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첫날 대대적인 iOS 소프트웨어의 개편을 알렸다라는 소식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의 기대치를 좀 충족하지 못했던 부분,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번 WWDC는 AI 측면에서 조금 실망일 수도 있다라는 한 줄 평을 남기기도 했었죠. 이러한 소식 들려오면서 애플 같은 경우 장중에는 강보합권을 좀 지켜내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실망감이 더해지면서 1%대 낙폭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소식 조금 체크를 해볼까요?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해서 서드파티 앱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이 AI 부분에서 좀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게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폐쇄적인 앱 개방이었죠. 이 부분을 좀 서드파티까지 활용하면서 개방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좀 시리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준다면 음성 비서 기능까지 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여전하다는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성형 AI 모델 스타플로를 함께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고해상도 이미지 개선 기능이 추가됐다라는 점도 함께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오늘 개막되면서 기대감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벤트는 13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시장의 반응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스테이플 코인 관련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즘 좀 꾸준한 화두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서클이 상장을 했죠. 한 5일 전부터 상장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었는데 상장한 지 첫날 만에 200%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3일인 오늘까지 7%대 급등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5일부터 6일 그리고 오늘인 9일까지 계속된 상승 곡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글로벌적인 흐름을 좀 좋게 관망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규모 2030년까지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1조 6천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가장 큰 두 개의 기업이 있죠. 첫 번째가 테더, 그리고 두 번째가 서클입니다. 이 서클이 IPO를 했다, 상장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좀 가질까요? 우선 첫 번째로 제도권 진입이 가속화됐다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서 이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제도가 함께 준비가 된다면 조금 더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겠죠. 이번 서클의 상장으로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만약 이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다면 서클의 실적 관련 모멘텀은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가 미국의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함에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금리 사이클까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급등했던 서클까지 만나봤습니다. 특징주 시황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파월과의 신경전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거든요. 밤사이 어떤 이슈들 또 있었죠? 네, 뭐 파월 의장과의 그 줄다리기라고 그럴까요? 그게 네. 이제 그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지난 4월 달부터 시작이 그렇죠. 됐었죠. 그래서 미스터 투 레이트라는 네. 표현을 쓰면서 유럽이 10번의 금리 인하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파월 의장 해임하겠다. 그다음에 새 연준 의장을 인선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미 뭐 섀도우 캐비닛이 있다. 네, 이미 네. 뭐 내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요. 예, 그래서 뭐 내정 인사들 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과연 진짜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또 퀘션 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한번 말을 뒤집었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과거에는 파월 의장 해임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영향이 그랬었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안스러운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또 관세, 무역 협상에 또 그렇죠.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런던에서 지금 고위급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결과는 이제 2일째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현지 시간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은 지금 뭐 3년의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그렇죠. 국내 증시도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 고위급 해당 협상단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그 제재 같은 거 이런 거를 해제할 수 있는 협상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반대로 그러면은 중국에서 반대급부로 히토류 공급에 대한 또 완화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게 기대가 되면서 오늘 증시도 반도체 중심, AI 반도체 중심으로 반등이 시작된 그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LA 쪽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반대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는데 이쪽 이슈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 트럼프의 그 이민 단속, 네, 이제 불법 그렇죠. 체류자 단속인데요. 이게 반대 시위가 사흘째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은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캘리포니아하고 LA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장악한 지역인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 지사는 트럼프의 강경 진압에 이건 불법이다.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서 강경 진압을 하고 있는 건 불법이다. 그래서 지금 제소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게 33년 만에, 그러니까 LA 폭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33년 만에 군을 투입한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는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예. 또 탄핵 시위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그럼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먼저 테슬라부터 같이 보시죠.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불화설이 휩싸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봉합에 나섰어요. 기자회견 발언 도중에 우리 사이가 사실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그리고 네. 뭐 나는 머스크가 잘 되길 바란다. 네. 뭐 스타링크랑 테슬라 관련 발언들도 있었고 한번 쭉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이제 전날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이제 다른 기업한테 주겠다라는 걸 이제 물색을 해보겠다라는 네.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뭐 그래서 뭐 로켓랩 같은 기업들이 오른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주 개발 관련주들이 급등하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트럼프 발언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둘 사이의 마찰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극과 극까지는 가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기대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도 상승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인의 16%만이 전기차 구매 의향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장 초반 테슬라는 또 하락폭이 네, 상당히 적지 맞습니다.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캐시 우드하고 댄 아이브스가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이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 우드가 사실은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단 하나의 주식만 고를 수 있다면 테슬라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테슬라는 로봇뿐만 아니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AI라는 세 가지 핵심 미래 기술이 융합된 기업이다. 특히 옵티머스 로봇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는데 로봇 택시를 넘어서 이 테슬라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상승 탄력이 좀 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죠. 또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테슬라는 여전히 탑픽이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410달러 제시를 했는데요. 반대로 베어드 쪽에서는 테슬라의 판매량 추이라든지 또는 로봇 택시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 의견을 이제 중립으로 하향했고 목표 주가도 320달러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극과 극의 견해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이 완화됐다는 것, 갈등이 네. 완화됐다는 것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낙폭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살짝 윗꼬리를 달고 있는 장대 양봉이 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좀 부담스럽고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저점 확인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311달러. 그래서 지금 시간 외에 애프터 마켓에서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전히 직전 고점인 350달러 돌파까지는 역시 로봇택시가 출시되면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좌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테슬라의 경우에는 로봇 택시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가장 네. 중요하겠죠. 오죽하면 네, 뭐 맞습니다. 둘이 레슬링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네. 뭐 레슬링은 뭐 각본 대로 움직이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네. 자, 테슬라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바로 다음 기업은 애플입니다. WWDC, 소문난 잔치 역시나 먹을 게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주가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애플의 숙제라고 할까요? 애플의 숙제는 네. AI와 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획기적인 업데이트를 공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에서 기대를 모았던 게 시리에 업데이트했던 거를 기대를 모았는데 그걸 제외시켰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보여지고 UBS를 포함한 대형 투자은행들이 설문조사 결과 미국과 중국에서의 아이폰 구매 의향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고 목표가는 210달러. 또 로젠블렛도 이 WWDC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사실은 이런 WWDC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으면 주가는
장대 양봉이고 거래가 터지면서 뭔가 터닝 포인트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아직도 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애플의 경우는 역시 추가 상승이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트럼프 관세, 그러니까 미국 외에서 생산한 아이폰에 대해서 관세 부담을 좀 경감하는 그런 그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력한 상승 전환은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테슬라랑 애플의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봤고요. 자, 공매도 리포트 때문에 무너졌다가 또 기사회생을 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네, 의료 AI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템파스 AI인데요. 네. 템파스 AI가 스프루스 포인트 투자 회사가 공매도 보고서를 통해서 비이성적인 프리미엄이 주가에 예. 반영됐다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급락을 하면서 10% 거래량이 빠졌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그러니까 던지는 거래량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막바로 반격을 하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TD 코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알려진 내용이거나 이 공매도 리포트가 또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진행성 암 환자의 면역 치료 반응 모니터링 분석법인 XAM을 출시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또 이런 의료 AI 관련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스타트업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M&A를 적극적으로 하는 네, 경향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템파스 AI는 의료 AI 기업 중에 몇 안 되는 실적 호전 기업이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돋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점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고점인 91달러 45센트가 돼 있는데 80달러 돌파 시도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분할 저점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의료 AI 쪽에서는 템퍼스 AI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원전에 대한 관심은 저희가 꾸준히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원전 관련주들 가운데 오늘은 어떤 기업을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동안 이제 원전 관련주 하면 뭐 그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네, SMR이라든지, 예. 뭐 그다음에 오클로 이런 종목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카메코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릴까 카메코요? 합니다. 예. 예, 우라늄 공급 업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전이 되면 당연히 우라늄 공급이 확대되고 우라늄 농축 설비가 이제 증가된다. 그래서 수혜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카메코의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를 65달러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미 주가는 68달러 선까지 왔기 때문에 넘어선 거죠. 네, 넘어섰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지금 이 원전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좋기 때문에 이 카메코의 경우를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다만 급등한 다음에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원전주 내에서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순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MR이라든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 그다음에 카메코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서 급등할 때는 조금 쉬어가시고 또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을 찾아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저희가 AI 관련주까지 하나 더 체크해 볼까 하는데, 코어위브 요즘에 어떻습니까? 코어위브가 너무 정말 그 IPO 단기 상장 과열 이후에 경고.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좀처럼 쉬어갈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위브는 특히 엔비디아의 흐름과 상당히 그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지금 런던 테크 위크 개막 연설에 가서 영국 AI 생태계에 투자하면서 또 AI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엔비디아가 투자했던 지금 그 코어위브에
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올해 200억에서 230억 달러 설비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억 달러 회사채 발행, 그다음에 오픈 AI와 최대 40억 달러 규모의 확장 계획까지 발표를 하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코어2부 지분에 대해서 5.2%를 7%까지 늘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주가와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정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말씀을 네.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3일 전에 급락했는데 그 급락분을 다 만회를 했어요, 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지만 급등할 때 따라잡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다만 단기간에 주가가 4배 이상 급등했다라는 그렇죠. 부담은 있기 예. 때문에 보유는 하시되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